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더 있겠느냐? CATL 그리고 고시원 하이테크가 모두 무슨 업종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야. 그럼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 구독자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현재 미 국채를 사줄 곳이 더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미 국채를 사줄 사람이 더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미 국채 발행량이 급증하기도 했고 또 최근 중국에서는 심하게 미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에 하신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실제로 중국에서 2021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무려 2,730억 달러어치의 미국 채를 매도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채를 고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네들만 손해인데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또 그런 논리로라면 일본도 같은 기간 동안 1130억 달러치나 매도를 했는데 뭐 일본이 그럼 미국채와 헤어질 결심을 해서 매도한 것은 아니겠지? 우선 미국채는 세상이 두 쪽이나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안전자산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둬야 돼. 우리나라가 IMF 때 부도가 났던 이유가 뭐니? 달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없어서였잖아. 하지만 미국은 달러로 빌려주기 때문에 원리금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 그쵸.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윤전기 돌려가지고 달러 새로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라는 말이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 가장 완벽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매도한다고 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거야. 연기금처럼 안전이 중요한 기관들로부터의 기본 수요가 늘 존재하거든. 찾아보니까 실제로 캐나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1390억 달러어치의 미국채를 매수했고요. 영국은 790억 달러, 룩셈부르크는 720억 달러, 프랑스는 590억 달러, 벨기에가 460억 달러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랑 중국의 전체 매도량보다 더 많은 매수가 있었더라고요.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내어놓고 대신 현금을 거두어 가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는 단단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이 페드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2021년 대비 1조 1,480억 달러나 감소했잖아.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의 미 국채 보유 비중은 26%에서 18%로 낮아졌는데 같은 기간 미국 가계 미 국채 투자 규모는 1조 6,540억 달러였어. 이건 오히려 QT로 인해 나오는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야. 다시 강조하지만 미 국채는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야. 기축 통화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부도 위험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 수요가 늘 존재하게 돼 있어. 생각해봐 이수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둔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코인 투자를 해서 실패했는데 돈을 다 날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죠. 그래. 그래서 연기금 공단은 위험한 투자를 여간해서는 하지 않아. 이들은 안전하면서도 이자도 잘 주고 있는 미국채를 선호하는 편이거든. 그럴 일도 거의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마구 매도를 해서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면 또 누군가는 반드시 매수하는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있었던 독특한 흐름이라면 전력 관련주나 화장품 등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2차 전지주 등에서 강력한 반등이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약세를 보였던 전력 관련주들에게 나름 호재가 될 만한 뉴스도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크고 북미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브롤터 구리광산에서 파업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 보통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선회사는 자산 평가 이익이 생기거든. 하지만 그 뉴스가 전혀 도움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 관련주들도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어. 이튼 아니면 휴벨 그리고 G 버노바 같은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했었잖아. 미국에서도 전력 소비 관련주들에게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어. 전력 관련주와 같이 약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한 중국 대사관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는 말 때문에 화장품 포함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글쎄, 근데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는 중국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억울해 보이지? 중국 외 지역에서의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다고 예전처럼 굳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됐었던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반면에 장기 소외주였던 2차 전지주들은 모처럼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어. 이수가 좀 말해줄래?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이랑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장 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 때문이었죠. 그들이 보낸 서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수출 통제 리스트에 중국의 CATL과 고션 하이테크를 올려달라. 이유는 2022년 6월에 발효됐던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위구르족은 중국에서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인 신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무슬림인 민족들이지. 맞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심하게 핍박을 해왔었고, 미국은 또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죠. 이후로는 위구르족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신장산 상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산 과정에서 신장 지역의 원료나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된 상품이라면 수입 제한 대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 서한에 적힌 CATL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가 모두 무슨 업종이야? 2차 전지 업종이죠. 때문에 그것들이 통제가 되면 반사수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볼까요? 먼저 연준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었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한 걸로 집계했는데요.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9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곧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하루 전 70%보다 낮은 56%로 반영시키면서 금리 인하 기대치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때문에 채권 금리는 그날 하루에만 10년물과 2년물이 각각 15베이스 포인트 전후로 상승하기도 했죠.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것 치고는 주말장 미국 증시가 비교적 잘 버텨준 것 같지? 그러니까요. 이게 금리가 급등했으면 주가도 요동쳤을 텐데 어떻게 미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 bad is good, good is bad가 잘 발현되고 있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고용 시장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어땠니?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죠. 그래.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 시장의 둔화가 경기 침체 전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함께 커지면서 이 주가의 강력한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했거든. 주말장에는 반대 모습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 고용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치가 크게 낮아져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어야 했지만 반면에 경기가 건강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딱히 변화가 없었던 거지.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금리 변화에 좀 더 민감한 편이잖아. 때문에 주초부터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거야. 최근 우리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하락이었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GDP 등이 반락하기도 했고 또 이어서 나왔던 미국 노동부의 구인 건수도 800만 건 초반으로 하락했잖아. 그로 인해서 그동안 견조했던 미국 고용시장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딱 7영업일 동안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5베이스 포인트나 급락했던 것이 주가 상승의 동인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주말에 고용 동향이 발표된 직후에 어땠니? 그날 하루에만 15베이스 포인트가 다시 상승했었죠. 그래, 때문에 적어도 주초에는 살짝 경계감을 갖고 시작해야 될 거야. 그럼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이, 그렇지는 않고 무턱대고 급락할 것 같진 않은데 6월 13일 새벽 3시에는 6월 FMC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고 10일 밤에는 5월 CPI, 13일 밤에는 5월 PPI가 발표될 예정이잖아. 이런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자신 있게 어느 한 방향으로 베팅을 강화할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을 거야.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6월 FOMC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예상은 어떠신지요? 뭐 7월이나 9월에 FMC 첫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라는 기존의 예상치에 큰 변화는 없어.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보다는 연준의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중요할 거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올해 GDP 성장률을 2.1% 수준으로 전망을 했었죠. 그랬었지. 최근 2% 중반까지 상향 조정되었던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을 고려한다면 GDP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다음으로 점도표를 보면 3월의 점도표에서는 2024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봤었어요. 더불어서 2025년 말 기준금리는 3.9%를 제시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겠니? 다만 변화가 있더라도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선 반영해 왔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설령 점도표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실망할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로 인해서 살짝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역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미 최근에 캐나다와 ECB에서 금리를 먼저 인하했잖아.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연준도 금리 인하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특히 미국의 PCE 가격 지수는 이미 2%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고금리를 고집할 만한 이유도 마땅치 않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라면 6월 12일에 발표될 5월 미국 헤드라인 CPI겠죠.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3.4%, 근원 CPI는 3.5%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따른 중동 긴장 완화라든지 1분기 GDP 하향 조정으로 촉발된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5월 한 달간 유가는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작아졌죠.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끈적끈적한 주거비 그리고 의료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가는 계속 견조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3% 이하에서는 어떻다고? 매우 완만한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존 아빠 생각의 변화가 없단 말이지. 역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와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소식이 남아있어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애플은 iOS 18, 아이패드 OS 18, 맥 OS 등 새롭게 개편되는 운영체제를 공개할 계획이에요. 기존 성능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한 시리의 공개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애플이 오픈 AI, 구글 등과 협업 논의 중이라는 보도 내용과 결합해보면 시리의 구동에 있어서 챗 GPT나 제미나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간 AI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이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 이유는 AI를 개발하지는 않은 대신 기존에 개발된 것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만큼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배려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또 애플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이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은 정말 많은 걸 얘기했네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시작한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